미국 주식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어제는 웃었지만 오늘은 좀 우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 하락을 했는데 그냥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조정장이라고는 하지만 조정치고는 좀 너무 크지 않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물론 막판에 조금 회복할 다우지수 이런 게 SP에 보였지만 거의 오늘의 저점에서 대부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슬라이딩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 이제 크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5% 떨어졌고요. 종목별로 8, 9% 떨어진 것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은 뭐 러셀 2000이건 유가건 금이건 전부 다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고 계시더라도 웬만큼 다들 크게 손해가 어제 대비 컸던 하루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선봉에 섰던 것은 기술주죠. 기술주는 11개 섹터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무려 5.7%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만큼 상대적인 충격은 훨씬 컸으리라 봅니다. 3대 지수의 최근 일주일만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바로 표현대로 슬라이딩을 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데요. 슬라이딩을 못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되겠죠. 실제로 오늘 오전 중반까지 해서 벌써 다 끝났고 네. 마지막에는 약간 속도가 내리다가 이제 지친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좀 바닥을 찾아. 하산을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천천히 약간씩 걸어가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얼마만큼 그동안 달렸는지를 하루의 일간을 보면 이해 딱 하실 것 같은데 하루하루의 등록포입니다. 무려 열흘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하루 이틀은 조금씩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오늘 하루 5.73%로 그만큼 내려놨으니까 오늘의 충격이 그만큼 컸고 그만큼 무슨 몇 달 만에 사실 3월 이후에 이렇게 많이 물론 하루 이틀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종목 지도를 좀 보니까 거의 그냥 피바다라고 볼 수 있듯이 다 빨간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모습이었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네. 뭐 다 빨갛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일부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시가총액 작은 것들 그 일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늘 다 시뻘건.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이분이 되겠거든요. 국내장 지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반대가 되니까요.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일부 증권사의 HTS면 또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는 데가 있어요. 그 빨간 거를 초록색으로 보이고 초록색 빨간 그래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가운데 가는데 초록색이 조금씩 있는데 박스가 아주 작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것은 다 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런 쪽이 대부분 제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아마 항공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을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애플은 오늘 정확하게 3월 16일 이후 최대포로 떨어졌습니다. 8%가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오늘 4.6%가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도 거의 오늘 5%가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주가 6%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주식인데요. 월가에서 엔비디아도 9%가 떨어졌으니까 사실 모든 주식 어제는 다 거의 대부분이 사상 최고가에서 오늘 전부 다 오늘 적게는 4, 5%, 많게는 9%.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 가까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네요. 열심히 올라갔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푹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되게 속상한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래서 기술주가 더 내려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기술주라는 것이 쉽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술주만 특히 테크주, 그러니까 빅테크, 성장주 위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뭐 기술주가 더 하락할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시장이 더 떨어질까에 대한 더 조정이 이어질까랑 답이랑 똑같거든요. 질문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혼재돼 있지만은요. 찰스 수압의 대표 수석 투자 전략가 여성인데 리스 안 썬더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표현이 하냐면 하루에 처음에 이렇게 하루 조정 봤다고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센그룹의 데뷔 반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톤이 되겠는데요. 나스닥의 기술주가 진짜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에 어떤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상대적으로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늘 그렇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 목소리도 언론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톤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를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요. 이분은 늘 하여튼 말도 재밌게 하는 분이죠. 하여튼 계속 강 세장이 얘기했고요. 8월 10일쯤에도 한 이런 얘기를 8월 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 14일부터 크게 오를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면 딱 언저리에서부터 해서 S&P 500 사상 최고가 나고 나스닥은 이제 상승폭을 키웠던 그 시기가 되겠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를 텐데 그때도 소위 팬더믹 때문에 크게 떨어진 걸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향이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워낙은 성장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얘기를 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람 표현을 제가 정확히 그냥 한국말을 갖고 왔는데 정하고 왔는데요. 강세장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언제 끝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할 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속도가 일정 수준 완만하게 오르다가 엘리베이터는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급하게 오르다가 뚝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끝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오늘의 주시장이 갑자기 모든 걸 팔고 떠나라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차익 실현 심리 그리고 다른 것도 보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가 코로나19 때문에 큰 피해를 봤던 주식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항공주도 되고 카지노도 되고 크루즈라도 되고 산업재 섹터 되고 산업재 섹터는 이제 캐터필러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포함해서 경기민감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히 얘기하는 은행주, 에너지,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에픽센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여튼 거기에 피해를 봤던 친구들을 사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톤도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BTIJ 줄리안 에마뉴엘 이분도 뭐 워낙 대단한 분인데요. 나스닥이 저점 대비 지금 84%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은 당연한 심리가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주를 다 똑같은 기술주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면 다 그렇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제가 한번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2분기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을 발표하면 대부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거 우리 뉴스로 전해드리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했던 기업에 100% 무조건 앞으로 좋아진다고 얘기했던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스케어 섹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랑 상관없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파저티브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디서 그런 얘기했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있습니다. 그게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예를 들어서 게임주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건 거의 100% 다 좋게 얘기했는데 평균은 6.5 대 3.5 정도 됩니다. 지금 발표한 기업에. 근데 기술주라는 것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술주는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60이고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40입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가 다 좋을 것 같지만 40%는 시장이 자기네가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엇갈리는 겁니다. 기술주는.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클라우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좋죠. 그림은 크게 좋은데 클라우드도 같은 클라우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면 진짜 좋은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죠. 진짜 좋은 거는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하는 건데 아닌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덩달아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장과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도 있고 기본적으로 계속 매출이나 수익성이 좋은 것들. 그래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안전한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분류될 거라는 거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 좀 부족한 친구를 잘 선택하라.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나 뭐 이런 뭐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은 그런 주식들이 좀 오늘은 부진했던 반면에 오히려 코로나19로 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오늘은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카니발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아메리칸 항공 등이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크루즈 선사들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그 옷회사 앞서 얘기한 거가 이제 PVH 그런 것들이 네. 되겠고요. 항공주 그리고 백화점 중에 사실 저는 이것도 뭐 사는 거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됐건 메이시스 같은 거 이런 거 막 떨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안 빠지거나 덜 빠지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카니발 같은 것이 오늘 한 5% 올라갔는데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거는 일부에서 이런 거를 밑바탕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일부 지금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10월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을 중심으로 백신을 먼저 좀 뿌리고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 선거 전 앞두고 좀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루머나 그런 걸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카니발 이런 게 있겠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오늘 나름 선방했고요. 메이시스 같은 것이 오늘 8%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누가 지금 메이시스 백화점 가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다시 9% 가까이 하락했죠. 어저께는 마이너스 15 갔다가 좀 반등했고 하락폭을 줄였고 그래서 최근 2, 3일 동안 뭐 거의 20% 정도 떨어졌는데요. 일주일의 흐름, 이거는 이제 일주일의 흐름만 잠깐 보여드리면 얼마만큼 이게 주가가 최근에 오늘 떨어졌지만 그걸 또 냉정히 보면 일주일 전 보면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갖고 계신 분은 속상하지만 일주일 열흘 전 되면 많이 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급하게 올라갔고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주식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주식은 천정부지. 아까 톱니 표현대로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든요.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비스포크 인베스먼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분할한 주식 분할이 발표한 이후에 75%가 올라갔거든요.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75%를.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는 건 누구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이제 S&P 500 편입이라든가 배터리 대리라든가 향후의 실적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침 오늘 이제 저희 잠시 후에 무작정 따라가기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테슬라로 돌아오겠습니다.